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일 시간 6시가 좀 넘었고요. 오늘 좀 일찍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일에 오늘 시장은 좀 어땠었나요? 오늘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은 코스피는 1.3, 1.35, 그쵸? 코스닥은 0.68. 이것들이 지금 다 보면 외인들이 만들었던 그 시장 방향입니다. 오늘 기관은 다 매도가 됐죠.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다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죠? 현선물 다 매수로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 오늘, 좀 손바뀜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에 지수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보면은, 거래소도 여기 보이는 이 붉은 선 있죠? 이 붉은 선이 외인들의 수급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선물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오전에 시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수는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오늘 비록 지수가, 제가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50일, 60일선을 돌파해버렸죠. 그쵸? 예. 50일, 60일선을 돌파했는데, 강하게 돌파했죠.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오늘 좋았습니다. 시장은 좋았다는 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2 상승 국면이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너는 미래를 확정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2의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 빨간 선을 일단 강하게 돌파하는 신호가 하나 나왔고, 그 신호를 만든 사람이 외국인이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다 강하게 매수하였고, 시장의 대장주였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강하게 매수했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나갈 것이고, 오늘로써 이제 제2의 상승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분명 눌림을 주면서 어떻게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빠지고 한번 반등 나오고 이렇게 갈 거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예측을 하면서 이 구간부터는 아마 분할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 노란색이 연결되는 이 라인을 흔히 말해서 60일선 혹은 50일선 이 근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는 120일선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를 돌파한다면 앞으로 상승 국면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IT 주도주들이
주도주들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들이 시총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면 지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는데 하락 종목이 많았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한번 적어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죠?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될 거고, 또 뭐 있을까요? IT 부품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주 뭐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2차전지. 요 정도이고, 좀 작은 개념으로는 어떤 게임주들이 있고, 개별 정책 관련한, 그죠? 요 정도이죠. 이렇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나의 미니 펀드를 만들었죠. 미니 펀드를 만들어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IT 부품 쪽에서도 대장주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들어갔던 분들의 영역이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않았었고, 그쵸? 요거는 대장주의 역할, 지수 플레이하는 역할에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더라도 나침반 역할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 나침반을 보고 어떤 이런 부분들, IT 부품 쪽에서 개별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고, 바이오시밀러도 저희가 현재 두 종목을 동시에 비중을 나눠서 하고 있고, 게임주에 한 종목, 그리고 정책주에도 뭐 있죠,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짜놓은, 혹은 같이 저희 회원들과 고민해서 나온 이 결과물들이 그래도 은근히 괜찮다. 은근히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트폴리오 괜찮고, 제2의 상승 국면에서 제 첫 번째 상승 국면 때보다 잘 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흐름 혹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은 유동적인 거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런 거고, 향후 이런 모습들이 유지된다면 한번 끝까지 홀딩 한번 해보고, 추세가 이탈되기 전에는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저희 회원 중에도 보면 바이오시밀러 쪽의 종목을 셀트리온을 매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매도 사인이 아직 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찍 매도하는 이유는 어떤 개인의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개인이 보는 어떤 안목들이 있을 거지만, 아직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이 매도가 뭐 잘못했다, 뭐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각자가 원하는 이익의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신고가를 찍고 있는 입장에서 벌써 끝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이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IT 쪽에서의 슬림화, 쏠림 현상, 낮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으로 현재 홀딩하고 있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권사였죠. 최근에 330만 원까지 삼성전자를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도 있는데 이 말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는 지수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수의 기여도가 큰 IT 쪽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보면 제가 이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 주간 차트를 보면 현재 이렇게 하나의 상승 일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어떤 상승 이국면, 제2국면이 좀 나왔으면 저는 갈 거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들이 좀 다른 좀 느낌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상승 1국면 때는 아마 개인 대부분이 소외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갔었거든요. 대부분 대형주가 갔었어요. 대형주. 그죠? 근데 아마 상승 2국면도 역시 대형주가 가긴 합니다만 IT 쪽의 대형주 포함해서 2차 전지도 갈 것이고 바이오 시밀러 쪽도 갈 것이다. 그래서 대형주에만 좀 쏠렸던 상승 1국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는 2차 전지와 바이오들이 제2의 2국면을 만들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오늘 좀 좋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월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 보면 여기 그어드렸던 제가 방송에서 확인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진한 색으로 이 국면을 요 지지 지금은 지지겠지만 당시 때는 저항대였거든요. 이 저항대 월간 차트상의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그쵸? 돌파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가 조정이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2달 정도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쵸? 이때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때도 힘들었고, 이때도 힘들었고, 이때도 힘들었고. 근데 원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다시 시장이 다시 양봉으로 9월을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언젠가 10월, 11월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한 번은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또 시장을 떠날 건 아니죠. 계속 홀딩해야 된다는 거고 홀딩한다라는 말이 종목을 홀딩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잠깐 매매는 쉬면 돼요. 매매는 쉬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달 정도 사실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추천주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라도 자주 보내드렸었는데요. 쉬어도 됩니다. 그냥 2달 정도 확 쉬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조정장이 오면 그때도 한번 좀 매매를 좀 자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힘들어 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항상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거는 연기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긴 하나 지금은 코스닥에 조금 힘을 더 싣고 있다라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더 이렇게 월간 차트로 보면 잘 보이진 않죠. 잘 보이진 않은데 이 정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일단은 단기 저항이라고 보이는 여기 선 있죠. 초록
요거가 한번 좀 보일 거예요. 그죠? 요 파란색 선 700포인트예요. 700포인트. 700포인트인데 요쪽에는 저항을 받겠죠. 아무래도 요때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오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어우 지겨워. 나 이제 이익 본전 왔어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이 거래량이 마른다면, 거래량이 준다면 다시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시장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시장은 좋다 하지만 오늘 내일 내일이죠. 내일이랑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정도의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외인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 그렇게 이벤트들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주말에 저도 좀 뉴스를 좀 봤는데요. 주말 뉴스 보고 전 좀 놀랐어요. 주말에 뉴스를 보면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이거를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정치 뉴스와 경제 뉴스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 정치 뉴스로 경제 뉴스를 바라보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뉴스들이 너무 불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제 뉴스는 구별될 필요가 있고, 외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왜냐면 제가 오늘 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늘 남의 떡이라고 해가지고 장중에 시황을 한번 보내드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시황을 보면, 아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 오늘 블로그에 썼던 거 보면 시장 전체로 보면 하락하는 게 많고, 그쵸? 근데 오늘같이 하남 머티리얼즈처럼 좋은 종목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하면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장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상승장, 하락장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상승할 때 만약에 시장의 주도주들을 한 세네 개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모터리얼즈 오늘 같은 날은 뭐 자화전자, 뭐 아모텍 이런 것들이 뭐 10% 가까이씩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가장 좋은 1등주를 팔고 얘네들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에 주도주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수익률 차이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주도주 매매가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장 때 여기 거 팔고 일로 가고 이거 팔았다 다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물려요. 고점에서 윗꼬리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털린다고 하죠. 계속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락하는 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는 하락하는데 얘는 덜 하락하네 하고 얘로 가면 또 얘는 또 하락해요. 얘는 덜 하락하네 하고 일로 가면 또 얘는 또 하락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종목의 주도주들이 확실하다. 확실이란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잖아요. 하다면 진득하니 주도주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 흔히 말해서 1등주죠. 1등주 매매를 하다 보면 1등주에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결국에 나의 계좌도
1등 계좌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일단 특징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도주들은 말씀드렸죠. 앞으로 주도주들은 IT 쪽, 2차 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쪽. 여기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2차 전지와 전기차.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뭐 게임주. 이는 단기적인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요 정도가 이제 주도주인 거고, 게임주나 뭐 정책주들은 단기적인 어떤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뭐 스윙 어떤 매매라고 하는 한 마디 정도만 매매하고 나오는 한 2주 정도 안에 이런 매매가 적합하고요. 이런 주도주들은 물량을 실을 수도 있고 중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오늘 한 축을 담당했던 것들이 제가 일간 차트를 보면 보통 일간 차트를 보더라도 한 200개 정도를 놔두고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이고. 200개면 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잘. 하지만 일간 차트를 너무 짧게 보는 거는 저는 좀 피하셨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좀 가까이 붙여가지고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적어도 일간 차트는 한 200개 정도를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4%가 올랐죠. 그쵸? 요거를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가끔 유한타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잠시. 예, 지금 차트를 다시 좀 수정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한 200개 정도를 놓으면 여기 저항대라고 그려졌던 부분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오늘 신고가 자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4%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지수가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 정도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되겠고,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잠시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무섭게 많이 갈 줄은 몰랐어요. 한 이 언저리에서 일단 좀 박스권을 좀 만들고 다시 반등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뚫어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 때려가면 이 정도가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구간. 근데 여기서는 조정을 확실히 좀 보였거든요. 보이다가 정말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마르다가 갑자기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제대로 좀 놓쳤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니면 저 역시도 겁을 먹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너무나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희가 요 라인을 저는 좀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보면 이 전으로 돌아가 보면 좀 높아 보였던 곳은 맞거든요. 이렇게 보면 높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시간을 돌리고 보니
여기가 절호의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저희는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SKC, 제가 얼마 전에 SKC의 요 모습을 한번 그려드린 적 있었죠. SKC의 요 정도 선에서의 어떤 저항에 한번 오겠다라고 하고, 이 저항을 어, 이 저항을 가볍게 돌파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할 줄 몰랐고, 일단 대단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고,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간다는 건 좀,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신고가를 깨고, 보통 신고가 자리를 깨고 나서 이 구간, 저 멀리서 보면 이 구간을 뚫은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보통 한 3일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3일 정도 다지고 다시 가면 진짜 가는 거고요. 진짜 상승인 거고, 이때는 저희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 3일 정도 안에서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한동안 좀 고생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카카오는 오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죠. 카카오 미니 관련해서. 저는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서 카카오 미니가, 카카오 미니가 AI, 이걸 뭐라고 하나요? AI 어떤 뭐, 그러니까 누구, 이거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용어를 또 까먹었는데요. 카카오 미니가 나왔고, 그 전에는 뱅크가 나왔고, 이 앞으로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과거의 카카오가 아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이 종목 역시도 저희가 이때 매수를 하고, 추가로 매수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그쵸? 더 이상 추가 매수가 나올 자리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치솟을 났고, 지금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 하시되, 일단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이라고 해놨던 부분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죠. 그렇죠? 그때 거래량을 실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것 중에 한솔케미칼, 그리고 한솔케미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솔케미칼과 저는 오늘 하나머티리얼즈가 참 좋아 보였거든요. 일단 한솔케미칼은 저희가 일단은 매수가 딱 세 번 매수 사인을 드리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하반기 좋아지는 종목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하반기 종목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한솔케미칼 테크윙이었거든요. 요 원저리 때가 7월 초죠. 근데 7월이 조금 요때 매수 사인을 드리고, 이 7월 초중반에 매수 사인을 드리자마자 시장이 꺾였거든요. 7월 말부터 현재 거의 한 요 구간을 시장이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구간이. 저희는 매수를 이때 했고, 이 구간은 시장이 조정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 조정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더 드리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누가 대장주로 치고 나갈지 모른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이제 이 종목도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기 전고점 라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지하고 저항을 받고 극복하는지를 보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죠? 과산화수소 관련해서 반도체 식각 장비에 쓰이는 과산화수소에 거의 80% 정도였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독점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곳들을 좋아해요. 한속해 독점하는 기업들. 사실은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독점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계속 R&D를 하지 않으면 이 독점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잘하고 있고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했던 게 저는 테크윙. 테크윙도 역시 보면 7월 요때 딱 추천하고서 못했어요. 쭉 올라갔지만 훅 빠지는 게 요때부터 시장이 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뚫어버렸죠. 이만큼. 그래서 벌써 한 마디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디가 완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두 마디 이렇게 이 구간의 가격대를 이만큼 했으면 좀 눌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근데 아직 시작이다.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한번 이걸 볼까요? 이것도 전고점들을 다 이제 뚫은 거예요. 그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요 언저리였거든요. 요 언저리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다 갔고, 이거와 비슷하게 하나 머티리얼즈도 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전에 파라다이스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파라다이스. 하락 종목. 저희가 보유한 종목 중에 하락 종목인 파라다이스. 이게 지금 이 회사는 2014년도 고점에서 약 1년, 2년 하락을 하고 약 1년 가까이를 횡보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보통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 하락한 만큼 횡보 기간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좋은 종목이어도 올라갈 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정배열된 구간에서는 매매가 아주 권하지만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가 힘든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펴지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횡보가 시작되는 건데요. 아마 이 횡보가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분위기 달라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파라다이스를 추가로 매수하진 않았어요. 한 번 매수하고 꽤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매도도 하지 않았고, 일단은 왜냐면 매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마이너스 8% 원칙이라는 이 원칙을 왜 안 지키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할 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중에서 한 번에 베팅을 했을 때 마이너스 8% 정도, 약 한 10% 정도라고 계산해 볼게요. 쉽게. 그러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만 원 정도, 그러니까 99만 원 정도잖아요. 10%면 그죠? 이러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당. 근데 이 100만 원을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씩 5번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한 번에 한 10% 정도 손실이 나와도 비중으로 따지면 이 한 번에 매수하는 거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손절 라인이 아니다라는 거고, 분할 매수이기와 물타기는 다르다라고 했던 거죠.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좀 다르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봐서 어떤 제시 리버모가 말한 피라미딩 전략과는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할 매수라고 했던 이유는 이 횡보 기간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고, 그 다음에 원했던 물량을 아직 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파라다이스가 큰 그림에서 보면 시장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라다이스가 어느 정도 자리가 더 잡혔을 때 한번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라다이스는 재밌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남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하남 머티리얼즈는 일단 제가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남 머티리얼즈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이해 못하는 회사일 거고, 웬만하면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제품을 만져본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눈으로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나온 어떤 제품들을 보겠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전개를 보고, 웬만하면 회사 소개 동영상은 잘 보진 않는데 이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감아볼게요.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구조 기능성 소재 및 부품 전문 기업으로 2007년 1월 설립하여 반도체 핵심 제조 장치인 드라이 에처형 실리콘 캐소드와 링 생산을 시작으로 대구경 단결정 실리콘 인고 성장의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520mm 싱글 크리스탈 인곳 그로잉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보유한 핫존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여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로잉부터 크로핑, 코어링, 슬라이싱, 그라인딩, 홀 드릴링, 클리닝, 그리고 패킹까지 모든 공정의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품질 산포를 최소화하고 장비 제조업체와 지속 성장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사실은 이게 알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 실리콘 제품은 뭔지, 그쵸? 여기도 보면 실리콘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는 실리콘이란 무언가라고 해놓고 사실 일렉트로 로드라든지, 그죠? 일렉 로드라든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지 못하는 회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알겠지만 내가 쓰지는 않아. 이런 제품들 있죠. 내가 쓰지는 않는 것들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임플란트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하지만 임플란트라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그래서 디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죠. 길게. 근데 이건 뭔가요? 잘 모르겠죠. 하지만 SK 하나 머티리얼즈가 하나 머티리얼즈 SK 계열사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어떠한 큰 그림의 어떤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공정 안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정도구나라고 생각은 하는 거고, 이쪽에 반도체가 업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무언가를 만든 하나 머티리얼즈가 좋아지겠구나, 이 정도로 접근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예전부터 좀 몇 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요 원저리 때부터 좀 오래 좀 보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너무 억울했거든요. 요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때를 놓쳤기 때문에 조정 때 보자. 조정 때 한번 내가 널 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시장의 조정이었어요. 조정. 그쵸? 거의 요 언저리부터 시장은 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요 언저리까지 계속 하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수할 때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은 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매매 신호는 저희 회원들한테는 드리지 않았던 게, 회원들이 비중이 다 찼어요. 지금 종목이 5종목이 차 있고 이 안에 비중이 뭐 적당히 차 있죠. 한 15%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다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마 지금 뭐 현금과 주식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든지 현금이 좀 더 많은 게 정상이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부터 시장에 돌아나가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가 차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모트리올즈가 들어오기가 좀 뭐해서 소개는 못 시켰고 문자는 못 드렸고 하지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소개하기가 설명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흔히 심플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는 SK그룹 계열사라는 거고요. 이 얘네들이 두 가지를 하죠. 특수가스랑 사실은 그 앞에가 더 크죠. 반도체 부품을 실리콘 그죠? 부품을 생산하는 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흔히 말해서 3D 랜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끔 저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거를 고객분들이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3D 뭐 랜드, 실리콘, 뭐 증착, 식학, 그죠? 노강, 확산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반도체 공정할 때 어떤 실리콘 부품과 그죠? 실리콘 부품 그리고 특수가스의 전문 기업이다라는 거고 이 전공정 그 증식의 그 식각에 들어가는 전공정 확산, 노광, 식각, 증착이라는 어떤 전공정에 이 부분에서 그 식각에 들어가는 이걸 샤워헤드라고 하거든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실리콘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거고요. 이게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요날 그쵸? 얼마 되진 2017년도에 상장한 회사인데 주요 주주는 하나마이크론이 33.9, 도쿄 일렉트론이 12.2, 그쵸? 최한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많은 물량이 묶여 있다라는 거. V1텍 같은 이렇게 좀 종목이 그 풀려 있지 많이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사실 실리콘 부품이라고 하면 일렉트로드라는 거 그리고 실리콘 일렉트로드 그리고 실리콘 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음에 좋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양한 매출처들이 있다.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많다.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그쵸? 거기는 사실 최대 고객사이면서 어떤 2대 주주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AMAT 예전에 한번 인베니아 한번 설명드릴 때 한번 나왔던 기업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일단은 이 회사가 반도체에서 뭔가 빠지지 않는 종목이구나 라는 거 알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그냥 최고의 실적인가 아닌가 이것만이라도 한번 볼게요. 2017년도가 현재 이만큼이죠. 그죠? 작년에 이렇게 늘어서 왔었죠. 영업이익이 110억에서 172억. 근데 2018년도에 300억, 2019년도에 420억. 계속 는단 말이죠. ROE도 이번 연도가 한번 살짝 순이익 가속도가 살짝 떨어진 듯 하지만 다시 시작됩니다. 2018년도, 19년도 ROE의 가속도는 실적으로 보아하니 이 회사는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이익 또한 20% 가까이 돼요. 내년부터는 20%가 넘어가고요. 이게 뭐지? 이 회사가 상당히 강한 회사구나. 작지만 강한 회사구나
시가총액이 여기 보이는 2600, 지금 오늘 2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너무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일단은 한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건식 식각 장비의 상부 전극과 링 부품에서 거의 독보적인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고, 전방 산업인 3D 랜드 쪽에 어떤 설비 투자 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아시겠죠? 그 외형 성장세가 커져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커지는 회사예요. 일단 매출이 커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얘네 회사의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매출 커지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평택 3D 랜드 공장 증설도 있고, 그죠? 최대 고객사이자 2대 주주라고 했던 도쿄 일렉트론 이쪽에서에도 어떤 점유율 확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저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쇼티지라는 단어.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공급 부족인 거예요. 이 얘네들이 내보내는 양이, 왜냐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연간 매출이 50%대씩 계속 껑충껑충 뛰어요. 이 회사들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계속 창사 이래 계속 커집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실적이 나가는 주식들은 조정은 올지언정 홀딩하는 전략이 사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상장하면서 공모 자금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시설 확충하는 데 투입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증설한 이 공장 벌써 풀가동 중입니다. 풀가동. 풀가동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 3공장 부지도 벌써 172억 정도를 들여서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얘네가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36,000원 이상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신규 어떤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어떤 특수가스, 아까 제가 반도체 부품 쪽 플러스 특수가스라고 써놨잖아요. 이쪽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냥 진행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을 이 계산 아래 진행되는 거고, 보통 우리 물건 좀 줘 하는 곳에서 아예 먼저 돈을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수가스 쪽에도 투자가 진행됐다라는 거는 거래처가 확정되었다라고도 거의 봐지는 거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투자 전략은 실리콘 쪽의 부품의 50% 비중, 그리고 특수가스 쪽에서 한 30%, 그리고 이렇게 좀 매출을 좀 나눠서 한다는 전략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다 소모성 부품들이라는 거고 계속 쓰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되거든요. 이 회사의 쓰임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너무 재미없게 설명드릴까봐 좀 짧게 했는데, 짧게 했더니 더 엉망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한솔케미칼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고, 한솔케미칼과 하나머트리얼즈 이쪽 반도체 쪽 관련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솔케미칼은 이제 확실한 투자 관점이 맞다. 눌렸을 때 매매 가능하고, 하나머트리얼즈도 내일부터라도 눌림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마
좋은 시장이었고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게 좋은 종목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쪽을 한번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쪽은 제 의견보다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쪽이기 때문에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유튜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